시청자 여러분, 퀄리터스 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8일 3시 52분인데 드디어 돌리나, 드디어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제 영상 기다리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5월 10일에 올려드리고 이제 올려드리는 건 정말 죄송한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에 좋은 내용 갖고 왔습니다. 구독자님들은 또 이제 이거 아실 텐데, 제가 사실 제 스타일대로 했을 때는 타점이 나갔을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매수가 대비했을 때 한 13% 정도 되는 구간이어가지고 사실 비중을 좀 정리를 해도 되는 구간이었는데, 제가 비중 정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는 거 비중 100% 그대로 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생각하는 게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갖고 왔으니까 그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2번으로 보내주시면 제 타점이 그 번호로 나갑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 무료예요. 자, 퀄리타스 반도체는 팹리스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관세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었죠. 떨어지는 거 보고 이놈은 반도체 섹터랑 같이 움직이는 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삼성전자가 3.7%나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 뉴스가 있던 거 아세요? 삼성 파운드리와 이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그 악재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TSMC한테 맡긴다, 삼성전자한테 맡겼던 수주가 여기로 넘어간다는 뜻이니까, 그죠? 근데 불구하고 쌩까고 저렇게 올라가 줬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엔비디아도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올라가면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좀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모습입니다. 땡큐. 자, 그러면 퀄리타스 반도체를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놈이 돌아가는 거를, 차트가 돌아가는 걸 왜 기다리고 있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일반적으로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하셔가지고 비중이 없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는 안 올렸지만 이제 계속 아직까지 들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돌린다고 했을 때 얘가 박스권을 여기 그어들이 매물대 사이즈도 왔다 갔다가 하다가 이제 쏴줄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대세가 AI죠. AI의 대표적인 지금 AI 반도체가 GPU가 있고요. 오늘 이슈가 됐던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NPU, 뉴럴 관련된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뭘 하느냐 하면 연산 속도를 가속화시켜가지고 AI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뭐 3A 로직스라든지 뭐 미래반도체라든지 다른 정보들 갔을 때 이제 HBM이라고 해가지고 D램을 수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GPU의 가속화를 도와주는 애들, 이런 것까지 지금 AI 칩에서 노출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들까지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주식을 하는데 반도체에 좀 관심이 많다. 그럼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퀄리타스 반도체를 매수를 진행하고 사실상 기다렸던 게 뭐였냐면 한번 엮여주기를 바랬거든요. 명분이 이제 일단은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AI 칩 관련돼 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AI 반도체가 다시 가게 된다 그랬을 때 같이 섹터적으로 움직여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간이 생각보다 오버가 걸렸고요. 그리고 GPU를 이제 가속화시키는 게 HBM이나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올라가는데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에너지 정책이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를 만드는 원자재,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에너지, 뭐 원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그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에너지 믹스라든지 아니면 뭐 풍력 발전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그런 내용, 이게 뭔가 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AI 칩을 예상했을 때는 GPU가 나오고 뭐 HBM이 나왔다, 오케이. 그러면 CXL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CXL 뭔지 아시죠? 인터페이스입니다. 칩과 칩을 연결해 주는 거. 근데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PCIe라고 해가지고 고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CPU랑 이제 SSD 이런 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CPU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금색 박지가 박혀 있는 거 있죠. CPU랑 저장 장치를 연결시켜 주는 거, 그거를 이제 PCI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얘가 만든 거거든요. 6.0 뭐 버전이 있는데 그 세계 최초 뭐 만들었던 세계 최초의 팹리스 기업이다 해가지고 각광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지만, AI 칩에 관련돼 가지고 AI에 더 적합한 모델이 뭐냐라고 했을 때 PCI보다는 CXL이 더 AI 쪽이랑 가깝습니다. 근데 얘가 CXL이랑 연관이 없을까요? 여기다가 퀄리타스 반도체 띵주 CXL
치면은 삼성 CXL이랑 해가지고 세계 정상급 기술 최초 발표 CXL 시정 선점 해가지고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예상을 좀 해볼게요. CXL이라는 것,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AI를 궁극적으로 발전을 시키려 그러면 무조건 일단 속도예요. 이 속도를 받쳐줄 게 이제 전력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전력 주들이 올라갔고 에너지 종목들을 제가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은 이유가 그건데, 이 속도를 구성하는 게 당연히 자동차로 따졌을 때는 엔진이 되겠지만, 이 엔진만 좋다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잘 굴러갑니까? 아니죠. 엔진에서 바퀴로 보내는 이 선들, 그리고 창문을 내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 효율,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CXL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CXL도 분명히 가야 되는 건데, 뭐 보시면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코리아 서키트, 얘도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에이징랜드, 엑시콘, TLB, 네오셈, 자리가 지금 슬슬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을 경신한 상태에서 밑에서 바닥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저점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봐봐요. 여기서 5,800원까지 갔었구나. 저점을 올리고, 요거 이 저점을 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4월 9일 7, 8, 9. 이때가 언제요? 지수 개 박살났을 때죠. 마이너스 6% 빠졌을 때. 그때기 때문에 이거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왔을 때 여기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매물대를 지금 다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쌍바닥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를 하려고 하겠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CXL 순서 옵니다. 제가 봤을 때. 얘가 갖고 있는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려워서 저도 공부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하다가 아이씨, 이거는 도대체 공부할 수가 없어. 이거를 공부해 놓으면 갑자기 신기술이 나왔대. 그럼 이걸 공부하고 있으면 다르게 또 나와. 그래서 반도체는 공부하기를 좀 포기했고, 적당히 개념 정도만 좀 잡고 있는 상태인데, CX에 관련된 내용들이 순환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긴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제가 예상했던 그런 명분보다는 이 명분을 통해 가지고 세력주의 조건 3+1이 나와야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이 뭘까? 지금 현재 퀄리타스 반도체를 매도를 안 하고 손절도 안 나고 타점도 안 나갔던 이유는 세력주의 조건인 2번을 그래도 나름 얘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세력이 핸들링을 하고 있다. 물론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거지 같은 거래량을 대비하면은 핸들링을 안 하나? 세력이 나갔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리가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CX에 관련된 섹터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 예,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있는 세력주의 1, 2, 3번 지금 말씀드렸던 3+1이 뭔지 다 이해를 하셨다면 구독자님이시고, 이걸 이해를 못하셨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인데, 요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요거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어 드릴 테니까 일단 요거를 집어넣고 오시면 진짜 중요한 얘기 여기서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프리우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은 다 아셨을 테니까 3 플러스 1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재료를 동반한 수급. 간단하죠? 2번 자리를 지키는 거. 저가가 올라간다. 오케이. 끝. 참 간단하죠. 요게 다시 나와야 저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점, 제가 진짜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때는 거래량도 안 받쳤고 사실상 반도체 관세에 관련된 내용, 관세 유예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진짜 개별적인 재료, 진짜 얘를 만들어줄 기폭제 그런 게 안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안 했던 부분이었는데 좀 열받게 매수가 밑에까지 깨가지고 좀 열받긴 했지만 어쨌든 뭐 다시 돌아와 준다니까 고맙고요. 제가 CXEL의 순서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AI 반도체 대장이 누굽니까?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죠. 얘네도 이렇게 인터페이스 관련된 기반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얘는 NVLink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반이에요. 엔비디아에 나오는 칩들이. 근데 이것도 지금 CXL 호황성 확장에 대해서 고려 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업계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뉴스가 나온 건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CXL에 대한 인터페이스 확장에 대한 고려, 검토라는 소식이 나온다고 쳐봐요. 그럼 제가 봤을 땐 얘가 대장입니다. 물론 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시가총이 더 작은 뭐 네오셈이라든지 에이징랜드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칠 수도 있겠지만 PCI 기술을 갖고 있었고 CXL의 전반적인 내용을 얘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얘도 거의 대장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AI 시대가 지금 점점 격양되고 있고요. 좀 더 나은,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칩은 지금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고 봅니다. 반도체 쪽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걸 연결시켜주는 종목. PCI 같은 경우는 CPU랑 CCU, SSD, 저장 장치나 이런 곳을 연결하는 거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CXL은 AI 반도체의 가속기를 조금 더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그런 식으로 여건만 준다고 하면 $100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일 만약 실적 발표도 잘 나오고 있는데 젠슨항 같은 경우가 나와가지고 우리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지금 괜찮은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블랙엘 이런 거 말고 CXL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이제 물음표만 시장에 던져줘도 개 날라가겠죠. 물론 이거는 제 피셜입니다. 제 피셜이지만 지금까지 신나게 얘기해놓고 뭐 네 피셜이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트가 좀 수상스럽게 바뀌는 구간에 있었을 때 섹터적인 부분을 순서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영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섹터가 지금 반도체, 철강, 알래스카, 로봇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거시경제를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거나 뭐 진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능한 얘기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간다고 했던 거, 피지컬 AI가 사실 다르게 얘기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AI 결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로보티즈도 100% 넘게 먹었잖아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해가지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종목에 진짜로 세력주의 조건 3번인 재료가 붙었을 때 그 뉴스를 볼 때 받아들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처럼 뉴스를 하루에 500개 이상 보는 사람들은 많이 흔하지 않으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제 구독자님이 되셔가지고 꾸준하게 보시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좀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종목에 진짜로 재료를 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ICTK 같은 경우도 양자 보완이라 얘기했었는데 SKT 관련돼가지고 내용 나오고 뭐 진짜 계속 나왔잖아요. BHA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돼가지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같이 붙었고 그리드 위즈 이건 아직 안 붙었지만 여튼간에 제가 예상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신빙성이 없다. OX로 했을 때는 세모 정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진짜로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3 플러스 1. 그리고 CXL 지금 순서가 와야 되긴 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젠슨항에 진짜 발언으로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섹터의 순환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열어두자 이거예요. 그래서 타점 같은 경우를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참고하시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예상 시나리오를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리는 내용들 중에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영상 짧고 머리 아프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제가 나오는 노출된 재료들을 판단해가지고 매물대랑 했을 때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서는 여러분들하고 2만 원 넘어서 매도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게 진짜 노출돼가지고 매도 타점을 진짜 보내줘야 될 때면은 저는 정말 냉정하게 이걸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오늘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반만 팔을지 30%만 팔지 그런 내용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끌고 갈지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4만 원 넘어가면 매도해야지 4만 8천 원 넘어가면 매도해야지 그랬다가 5만 원에서 매도해야지 5만 5천에서 매도해야지 결국엔 6만 2천에서 매도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좀 되니까 감히 타점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로 수급을 제 핸드폰 번호로 전송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시장에서 언제쯤 반응할지 당연히 모릅니다. 대신에 자리가 꺾여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 2번이 만족스럽게 가고 있다면 저는 항상 의심을 해요. 뭐 재료 나올 거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진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시장이 눌리지만 않는다면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바치고 있는 거대한 섹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지수가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좀 제대로 한번 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갭도 좀 언제 채울 건데 도대체 새끼야.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영상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하지만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는 거 이 번호에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타점 나올 순간이 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